오늘의 라디오 철원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갑질 문제에 대해 비평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성공신화, 함께 성장이라는 달콤한 말로 가맹점주들을 모집하지만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해 가맹점을 하부 조직처럼 취급하는 현실, 또한 과거에 가맹점주가 되어보았던 경험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수수료를 받고 가맹점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외부 전문가, 가맹점 모집책까지 있었던 사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집 방식은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외부 모집책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신하여 향후 가맹점과의 신뢰 구축에 의한 경영 지속과 약속 이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신의를 담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명확한 약속과 답변을 하지 못한 채 가맹점 모집과 뒤이은 프랜차이즈 운영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상거래상 신의에 부합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기에 가까운 기만일까요? 일부 감언이설과 현실의 괴리.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연 매출 수억 보장, 본사가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식의 감언이설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를 보면 본사의 책임은 최소화되고 가맹점주의 의무와 비용 부담만 가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12월 18일 보도자료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 100명 중 55명은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광고비 전가, 매출 과장, 필수 품목 강매 등이 주요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2부 갑질 사례 A사, B사, C사 행태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 가맹점 단체 활동 탄압. 2021년 A사는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자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모욕적인 조건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21년 7월 29일 A사에 1억 7,6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를 유지했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2021년 7월 29일 B사 과도한 투자 강요와 계약 해지. B사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본사는 가맹점에 수천만 원대 리모델링을 강요하고 심지어 불필요한 재고까지 떠넘겼습니다. 불필요한 재고를 떠넘기는 것은 기업 팔기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일부 점주는 사채를 끌어썼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2023년 3월 7일 보도. C사 매출 과장과 브랜드의 그림자. C사의 경우는 인기 방송인 출신 대표가 만든 브랜드였지만 실제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해 가맹점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결과는 광고와 달랐습니다. 공정위 신고까지 이어졌지만 이미 많은 점주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한겨레 2022년 8월 15일 보도. 3부 구조적 원인, 권력과 정보의 불균형. 이런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첫째, 권력 집중입니다. 브랜드와 영업권, 정보는 본사가 독점합니다. 둘째, 정보 격차입니다. 본사는 정확한 매출 수익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점주는 본사가 제공하는 제한적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제도적 허점입니다. 가맹점 단체협의 의무화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고 보복성 해지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2024년 12월 20일 보도. 4부 과징금 제도의 세밀한 내용. 이제 본사가 약속을 어겼을 때 과연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2% 과징금 부과 가능. 예를 들어 본사 매출이 연 1,000억 원이라면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매 허위 정보 제공, 필수 품목 강매, 허위 매출 자료 제공 시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병행. 보복 조치,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가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개정안 기준. 실제 사례에 의한 과징금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A사 사건, 가맹점 단체 활동 방해 1억 7,600만 원 과징금 부과. 2022년 B사 사건, 광고비 전가 과징금 8천만 원, 대표이사 검찰 고발. 2024년 C사 사건, 허위 매출 자료 제공, 과징금 3억 원, 소비자원 손해배상 소송 병행. 공정위 보도자료
2021년 7월 29일, 2022년 9월 14일, 2024년 12월 20일. 오부. 가맹점주의 피해 구제 절차. 하지만 중요한 건 본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점주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가맹점주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는 무엇일까요? 분쟁조정제도. 공정거래조정원 및 지자체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6개월 이내 신속 조정 가능. 최근 3년간 조정 신청 건수 약 2,000건 중 65%가 합의 성립. 공정거래조정원 통계 2024. 손해배상 소송. 본사가 허위 매출 자료 제공, 강매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판례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비사 가맹점주 12명에게 총 14억 원 손해배상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0 가압 53421 판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반환 청구. 점주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본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며 이미 납부한 가맹비 반환도 청구 가능. 판례 2023년 수원지법. 가맹점주에게 가맹비 5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형사고소. 본사가 고의적으로 허위 매출을 제시하거나 불법 강매를 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는 강요죄로 고소 가능. 다만 이 경우 입증이 까다로워 단체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보 공개 강화, 매출, 수익률, 광고비, 필수 품목 가격을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협의권 보장, 가맹점주 단체협의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이를 방해하는 본사에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접근성 확대, 공정위, 지자체, 상생센터를 통해 신속한 중재를 보장해야 합니다. 페널티 강화, 광고비 전가, 불필요한 물품 강매, 단체 활동 탄압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주 교육 지원, 계약 전 단계부터 경영 리스크와 법적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6부. 제도 개선 방향. 이미 말씀드린 기존 정책 제안과 함께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 추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가 불법 행위로 1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면 법원은 최대 3억 원 내지 5억 원까지 배상 판결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야 본사가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상생이 아니라 착취의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처음에 착취할 줄 알았다면 그 누가 가맹점이 되었겠습니까? 이미 계약을 했으니, 도장을 찍었으니, 입금을 했으니 말을 들으라 이겁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이 회사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간 동안 오래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맹점주도, 가맹점주의 부모도, 가맹점주의 자녀도, 친척도, 친구도 모두 당신 회사의 잠재적인 소비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들은 단순한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인생을 걸고 뛰어드는 소상공인입니다. 본사가 약속을 어겼을 때 이제는 단순한 행정과징금에 머물지 않고 가맹점주 개인의 피해 회복까지 실질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상거래의 신이란 말은 바로 이때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오늘의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철원비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